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오늘은 이제 담도암과 담낭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담도, 담낭암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제 얘기를 하자면 담도, 담관이라고도 합니다. 담즙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고요. 간 안에 있는 간 내 담관과 간 밖에 있는 간 외 담관으로 크게 나눕니다. 담낭은 쓸개라고도 이야기하고 담즙을 저장하는 주머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담도암은 담도에서 발생한 암이고 담낭암은 담낭에서 발생한 암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 윗배에 간이 있고요. 왼쪽에 위가 있고 요거를 투시해 보면은 이 뒤에 여기가 이제 쓸개거든요. 이 간 안에 있는 요 초록색 선이 간 내 담도, 간 밖에 있는 게 간 외 담도입니다. 간 외 담도가 최관하고 합쳐진 다음에 12지장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요. 분류는 간 내 담도, 간의 담도, 담낭암의 치료를 일단 저희가 뭉뚱그려서 보통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건 같이 하는데요. 간 내 담도랑 간의 담도, 담낭의 분자 유전자 분석 결과에는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담낭암에 대한 유전자고 간 외 담도에 대한 유전자는 이렇게 다르고요. 간 내 담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병으로 치료하고는 있지만 이제 같은 병은 일단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나눠서 치료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고. 그러니까 남자에서는 12, 그리고 여자에서는 8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제 2019년도에 이제 7,383건의 병이 생겼고요. 이제 이걸 또 쪼개 놓으면 담낭암은 2,700건 정도, 담도암은 4,600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이제 사진에서 봤듯 우리가 병을 쪼개서 하면은 사실 연구를 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사실 환자 수가 좀 다른 나라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담도암이랑 담낭암은 도대체 왜 걸릴까? 각 환자분들마다 왜 걸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이입니다. 고령인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간흡충, 민물고기 생식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민물고기를 먹는 나라거든요. 서구권에서는 민물고기를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권의 이제 담도암, 담낭암이 빈도가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담석, 간내 담석이 있는 경우에 담도암이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담관의 주머니, 담관의 낭종이 있으면은 담즙의 흐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반복적인 염증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담관 함유 이상도 이것도 이제 일종의 기형인데요. 원래 정확하게 합쳐져서 들어와서 12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함유되어 있는 모양이 달라지면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염증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담관암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원발성 경화성 담도염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암의 원인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교정 가능한 게 이제 민물고기 생식을 안 하면 간흡충에 노출되지 않을 테니까 요거는 익혀 먹는 이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 간내 담석은 방치를 해서 염증이 유발돼서 이제 암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된다면 얼른 치료하시는 것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흡충, 간내 담석의 비율이 높아가지고 국내 외국보다 거의 한 5배 이상 이제 환자 발생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럼 어떤 증상이 생길까?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여기에 초록색으로 저희가 담즙이 빠져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병이 있으면은 우리가 담즙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황달이 생깁니다. 흘러내려가지 못한 담즙이 고여 있으면서 그쪽이 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담도염, 담낭염이 생기면서 열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암으로 오는 증상이 체중 감소, 피곤함, 먹기 싫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도암, 담낭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나는 많이 아프지 않을까요를 걱정하는데 대개는 이 환자분들은 아픈 것보다는 황달이 생기고 열이 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진단은 이제 기본적인 혈액 검사, 그리고 초음파, CT, MRI, PET, 그리고 내시경 등을 통해서 진단하게 되어 있고요. 혈액 검사라고 단독으로 암 진단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황달 여부 파악에 도움이 되고 CA19-9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암 표지자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담도가 늘어나고 간 안에 있는 종양, 담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T는 이제 기본적인 암 진단을 위한 검사고요. MRI도 이제 암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만
비싸다는 문제가 있고, 펫은 전이 확인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도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실 텐데요.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게 간외담도입니다. 간외담도. 이게 간이 있고 이게 쓸개입니다. 담낭이고요. 여기 이렇게 담도가 내려오는데 원래 이렇게 늘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 혈관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 있다는 거는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여기 보면은 갑자기 여기부터는 아래가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덩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MRI를 보면은 이게 늘어난 담도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연결이 원래 돼야 됩니다. 요게 12지장이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가 없다는 거는 여기에 덩어리가 있다는 걸 뜻하는 사진입니다. 요거는 간 문부, 간하고 간 내부와 간 외부의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 문부에 있는 병일 때는 지금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늘어난 간내 담도입니다. 간내 담도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 병이 있다는 걸 뜻하고요. 지금 이 가느다라는 선이 최관입니다. 이 가느다라는 선이 최관이고 여기가 12지장.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데 여기 선이 없어졌다는 거는 이쪽에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담도 내시경은 이제 12장에서 나오는 최도와 담도를 찾아서 평가하고요. 이제 누워서 입으로 들어간 다음에 위를 거쳐서 12장까지 가고, 12장에 가면은 이쪽에서 담도와 최도에서 나오는 길에서 우리가 거꾸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끝에 내시경이 달려 있으면은 내시경 초음파라고 하고요. 덩어리를 확인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인데,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진단 시에 황달, 담도염, 담낭염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저 염증을 안고 저희가 이제 암에 대한 수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저것에 대한 배액술을 시행해서 황달을 해결하고 염증을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담도암, 담낭암의 수술을 보겠습니다. 이제 병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간내 담도암, 여기는 이제 간이 있고 간의 왼쪽 담도인데요. 이 간내 담도암에서는 간절제를 하는 게 기본적인 수술입니다. 그리고 림프절 절제를 하고요. 간외 담도암은 간 문부인지 간에서 멀리 떨어진 원위부 담도암인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간 문부 담도암인 경우에는 물론 담도를 절제해야 되고 담낭도 절제하고 간의 일부를 함께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원위부 담도암인 경우에는 췌장의 일부, 12장의 일부를 절제하는 최12장 절제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담낭암인 경우에는 담낭을 떼고 림프절을 떼고, 간이 원래 담낭이 간에 좀 붙어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간의 일부를 함께 절제해야 되는 일부 간 절제를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근거가 사실 되게 명확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2019년도에 나온 이제 빌캡 연구라는 걸 보면 수술을 받은 담도 담낭암 환자에서 카페시타빈이라는 먹는 약을 6개월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보면은 중앙 생존 기간, 우리가 100명 중에 50명, 이제 50명이 생존해 있는 이제 그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항암제를 먹었던 환자들은 51개월이었고 항암제를 먹지 않았던 거는 36개월이니까 이제 중앙 생존 기간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근데 통계적인 유의성은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간내 담도암도 있고 간외 담도암도 있고 담낭암까지 섞여 있어서 환자군이 되게 이제 이질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양한 환자군이 섞여 있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몇백 명의 환자를 하긴 했는데 이게 더 많은 환자 수를 포함하지를 못했거든요. 더 많이 했으면 아마 의미가 있다고 나왔을 텐데 그 환자 수가 생각보다 이제 적어지는 바람에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앙 생존 기간의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카페시타빈이라는 약을 6개월간 복용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진료 현장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병원들도 꽤 있고 실제 근거들도 있는데요. 그럼 항암 치료 단독을 한 것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직접 비교한 연구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깔끔하게 이제 어느 치료를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거 두 개를 비교한 연구는 없고요. 또 하나 문제가 담도암의 경우에는 절제연이 양성인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암이 있으면 요만큼만 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넓게 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병까지 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잘랐는데 이 자른 단면을 저희가 절제연이라고 하고 이 절제연에 암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이제 암이 있는 경우가 담도암인 경우에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라놓은 단면에 병이 묻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흔하게 고려합니다. 우리가 병이 있는 위치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방사선을 쪼여서 우리가 태워버리면은 우리가 좋지 않을까. 임상적인 결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서 절제한 양성인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대부분의 담낭암의 경우는 이제 수술 후에 치료가 필요한데 이제 항암 치료 단독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요.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분,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는 종양내과 의사 간에 서로 간에 이제 긴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일단 항암 치료가 표준 치료입니다. 일부에서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때는요, 대개는 병이 한 군데 모여 있을 때, 담도에 병이 있는데 병이 막 여러 군데 퍼진 건 아니라서 저쪽에만 쪼여주면 될 것 같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항암제, 우리가 ABC02 연구에서 보면은 젬시타빈이랑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사용했는데 젬시타빈 단독하고 비교를 했더니 더 오래 살고 그리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신기하죠? 이제 항암 치료를 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더 힘들어하고 이제 얼굴은 더 안 좋아 보이고 잘 못 살고 힘들어하고 그냥 골골거리는 것만 상상이 되는데 병이 좋아지니까 삶의 질이 개선되기도 하는구나. 우리가 이게 실제로 연구에서 환자한테 설문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입증이 됐고요. 또 다른 약들을 보면은 이제 젬시타빈이랑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에 아브락산이라는 약을 추가를 하면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를 봤는데 병이 줄어들 확률이 45%. 이거 되게 높은 거거든요. 질병이 조절될 확률이 84%입니다. 나빠지지 않을 확률이. 10명을 썼는데 8명 정도는 병이 나빠지지 않는구나. 되게 괜찮네. 그리고 중앙생존 기간도 19.8개월로 긴 편입니다. 앞에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연구에서보다는 생존 기간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이제 현재 이 두 개는 보험인데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쓰는 건 보험이지만 아브락산은 급여가 아니라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치료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에 더발로맙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를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연구가 최근에 발표됐고요. 토파즈 1 연구국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생존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이제 그 차이가 아주 크진 않지만 연장이 되고 2년 동안 생존해 있는 환자의 비율을 보면은 거의 2배에 육박, 2배 이상이죠. 10.4%, 24.9%로 2년 생존율도 커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이제 올해 지금 3월이니까 3월 기준으로 국내 허가는 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표준 치료인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에다가 추가로 다른 약들을 붙여서 하는 좋은 치료들이 이제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이가 없는 경우 항암 치료에 반응을 하면 근데 전이가 없는데 이제 국소적으로 퍼져 있어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없었던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항암 치료에 반응이 있으면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수술을 해도 될까? 이거는 이제 수술하시는 분과 항암 치료하는 사람과 방사선 치료하는 분들 여러 가지 소화기내과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다학제 논의라고 하는데 다학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올해 이제 발표된 이제 2022년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국내 연구고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던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아브락산 치료 후에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연구입니다. 근데 이 연구에 85명의 환자분이 참가했는데 48명을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수술을 할 수 있었던 환자분들이 생존 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전이가 없다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병이 줄어들면 수술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근거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담도암, 담낭암도 이제 면역 치료제, 표적 치료제가 없을까? 펜브롤리주맙이라는 면역 항암제가 있고요.
췌장암에서처럼 이제 MSI 하이 아니면 그리고 디피션트 MMR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PDL1이라고 하는 표적이 1% 이상 확인되면 저희가 이제 사용 가능하고, 니볼루맙이라는 면역 항암제도 1차 치료에 실패하면 사용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 약 다 보험이 안 돼서 굉장히 약가의 부담이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저희가 이제 초반에 간내담도, 간회담도, 담낭의 이제 유전자 표적이 다르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허투라는 것도 있고, 비라프, FGFR, IDH1 등에 대한 약물이 실제로 나와 있고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고요. 안타까운 거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암 등록 통계에서 보는 이제 5년 생존율입니다. 우리가 다른 병에서 비해서는 이제 아직 낮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약들이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런 치료 결과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암이 치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암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의사들과 함께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